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오전장 대응을 준비해 왔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 2.5%의 추가 하락이 발생이 되면서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2%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 같이 그냥 눌리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 3,368포인트를 넘겨섰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특정 섹터에만 수급이 몰리고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가는 애들만 가고요. 이 대우건설 같은 테마주들 혹은 중동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과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못 갑니다. 이 밀접한 관계라고 하면 일단 환율을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환율이 안 잡히면 올라가기 힘든다. 평생 못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환율은 한동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달러 인덱스가 일단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조금 잡히는 듯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달러가 이제 막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 이제 거의 이 저기 뭐야 MOU 서명까지 나오면서 전쟁이 이제 완전한 종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한 종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호르무즈 해협만 개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 전환이 되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못했었거든요. 원화가 약세를 보였을 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환율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그쯤 되면은 이 달러는 강세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원화 가치가 제자리여도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건설주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결국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동 재건 관련해 가지고 이 테마로 엮여 있었고 그 여파로 세력들이 들어와 있던 세력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위치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생각해 봤을 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자체는 더 높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로 더 간다 못 간다 장기적인 우상향 이게 무조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중요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고 아쉬운 흐름 시장의 하락에 따라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100% 확신할 수 없으나 우리는 웬만하면 그 상승분에서 정리할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세력들 또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지금 현 상황에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시장에서 외인 기관 프로그램 이탈을 하는 와중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때요? 움직임. 물량을 좀 받아주는 의미 있는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충분히 주가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일 이 종목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매도 대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7%씩 공매도 하방 압력이 들어왔었고 대차에 대한 하방 압력도 굉장히 거세게 들어왔어요. 어제자만 봐도 370만 주의 공매도 하방 압력이 아니 대차 하방 압력이 들어왔죠. 근데 오늘은 그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가 상환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근데 봤더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얘네가 매수를 좀 해주면서 매수 상위권에 안착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버텨주고 있다. 상방으로서의 움직임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구름대를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하단까지 다시 밀렸지만 구름대 이탈까지 나왔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요. 주가가 눌릴수록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개인이랑 달라요. 우리가 롱 포지션 잡는 거죠. 얘네들은 쇼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주가가 눌릴수록 수익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얘네가 이미 중요한 이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늘 다 같이 얘네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그냥 하방 압력을 좀 가했다라고 하면 오늘 2만 원도 깨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얘네가 오히려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물량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받쳐주고 있죠. 오히려 받아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얘네가 여기서 받쳐주는 이유는 이 구간 이상으로 주가가 완벽하게 눌렸을 때, 더 이상 깨졌을 때 개인들의 이탈만으로 끝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 2% 5%막 2.5% 하락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주주님들 매도하실 분들은 이미
이미 매도하셨을 거고요. 매도 못하신 분들은 5% 하단 매물까지 밀려도 매물이 깨지지 않는 이상 매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에서 얘네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장대 음봉을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동성을 만들어줘야겠죠. 중요 구간 돌파를 만들던지 중요 구간 깨지기 직전까지 만들던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얘네가 현실적으로 그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다 보니까 애매하게 계속해서 물량을 어떻게 해주면서 상환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이 세력들의 의도에 따라 주가가 핸들링이 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상환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물량을 받는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주가가 충분히 많이 눌렸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됨에 따라 환율에 대한 부분보다도 시장에서 들어오는 이 기대감들 모멘텀 요거를 생각해서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지금 빠르게 상환을 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이 그 과정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중요 구간까지 이 하단 매물까지 2만 원 선이 깨지면서 밀려봤자 개인들의 추가적인 이탈은 발생되지 않고 주가는 많이 눌리니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현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가 더 커지니까 가져가야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움직임을 만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환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방향성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지금 현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도 아니고 굉장히 좀 저로서도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환율이 지금 솔직하게 제가 환율 얘기를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저는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안은. 근데 중요한 건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 시장에선 적응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들은요. 생각보다 환율을 신경 쓰지 않아요. 시장의 흐름, 시장 뒤에서 벌어지는 수급의 방향성을 이거를 좀 캐치할 생각이 딱히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면 땡큐. 솔직하게 맞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제 돈이 불어나면 땡큐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 기관, 개인을 제외하고 기관, 외인, 세력들 좀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도 개인들 명확한 모멘텀만 있다 쓸어 담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요. 그럼 세력들은 거기서 고점 잡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항상 이래 왔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에 폭락할 때나 이 항상 어떤 급변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뒤에서 저는 그 상황이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막연하게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이 남아있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장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대우건설 희망도 못 느끼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돼요.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께서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 도움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재진입, 충가 매수, 신규 진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무조건 100%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맞다. 주식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구독자 혜택으로서 이러한 도움들 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우건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